안녕하세요. 일본은 아베란 대공황에 대비해야 한다. 한 가정당 연소득 10% 줄어들 수 있는 정책. 이란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시달리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만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이 실적 부진에 허덕이면서 주식시장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역병 쇼크에다 아베 정권의 중점 정책에 의해 서민 생활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금융시장은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패닉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가 급등락을 지속하는 미국에서는 16일 FRB가 제로금리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는 17,000엔대로 멈췄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2차, 제3차 덮칠 위험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니세이 기초연구소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우에노 쯔요시스는 각국이 입국 제한을 가하면서 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FRB가 금리를 인하해도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신형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는 한 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나카하라 토시히로 씨는 도쿄올림픽이 중단되면 니케이 평균이 15,000엔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최근에는 1달러 101엔대로 엔고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으로 옮겨가 양적 완화로 내놓은 이상 올림픽이 중단되면 100엔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경제평론가 후지마키 켄지시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12일에는 위험성이 높은 주식과 가상화폐뿐 아니라 금 등 안전자산도 팔려나갔습니다. 금융시장은 모든 자산이 팔리는 현금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라면 이제 보험의 의미로 달러를 사두겠습니다. 시그마 캐피털 이코노미스트인 타시로 히데토시 씨는 요즘 캐시 이즈 킹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현금만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괴멸일보 직전 상태입니다. 주가뿐 아니라 기업의 실적 악화도 두드러져 신형 코로나에 관련된 도산은 9개사에 이른다고 합니다.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도쿄지사의 아키마 유아 부장이 말합니다. 도산 이유로는 인바운드 수요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우려의 분위기에 의한 것도 크다고 합니다. 리먼 사태로 금융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의 움직임이 멈춰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을 눈앞에 두고 일본 경제는 한겨울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더구나 문제는 코로나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일본 가정들은 올해 4월 이후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파이낸셜 플래너의 후카노 야스히코 씨입니다. 신문이나 TV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지만 오는 4월 이후 국민의 지갑을 타격하는 제도 개정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는 어두운 그림자의 근로방식 개혁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3년 전 과로와 회사 내 갑질이 원인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덴츠의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츠리의 어머니와 만나면서 근로방식 개혁을 어떻게 해서든 해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물론 마츠리 씨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은 아베 정권의 여론을 의식한 인기주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서민의 목을 죄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아이러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경제를 강타하는 4월 위기의 위험 요인으로 뽑히는 것은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시행입니다. 근로방식 개혁의 첫 번째로 꼽히는 이 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새해부터 대기업에 도입되었습니다. 인건비 폭등이 허덕이는 많은 기업에서는 임금 인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의 수입을 줄임으로써 격차를 없애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정사원의 각종 수당입니다. 벌써 일본 우정국은 주거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을 발표했으며 다른 기업 또한 이에 따라 주거수당 외에 가족수당이나 부양수당까지 줄여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과로 방지를 위한 시간 외 근로 상한 규제, 이른바 야근 규제가 4월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대기업에서는 작년 4월의 근로방식 개혁 관리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 제도로 인해 성수기에는 연간 720시간이 넘는 야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개의 싱크탱크는 만일 이 상한 규제가 전 기업에 적용된다면
잔업비용이 연간 8조 5천억엔 감소한다고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한 일본의 급여 소득자는 약 591만 명으로 1인당 연간 14만엔의 수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가계의 마이너스는 2배, 약 28만원에 이릅니다. 무려 9조엔의 잔업비가 사라지면 한 집안의 대절 초임 월급이 날아가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없어지는 잔업비가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상여금도 위험해진 상태입니다. 대기업 사원은 연수입의 30%를 보너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버텨도 겨울의 보너스에는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주택융자는 물론 아이의 학비나 보험료를 일시불로 보너스로 충당하는 가정은 대폭적인 생활 설계의 재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또 현금 없는 결제에 의한 포인트 환원도 6월 30일에 종료합니다. 최대 5%의 포인트 환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소비 증세의 눈속임으로 일정한 효과를 거뒀지만 3개월여만 남았을 뿐입니다. 근로방식 개혁의 영향으로 실수령액이 깎여 겨울 보너스는 반액으로 삭감되면 최악의 경우 연수입이 10% 가깝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500만원의 연수입이 450만이 되면 예를 들면 저축에 돌리고 있던 50만원이 없어져 월급으로 버티던 가정에서는 단번에 적자로 전락해버립니다. 대기업에서는 잔업규제로 실수령액이 월 4만원에서 5만원 줄어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업사원도 있습니다. 보너스 감소와 합해 연간 100만원의 수입을 잃는 케이스도 드물지 않을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선심정책이 코로나에 허덕이는 국민 생활에 더 부담을 안긴다면 더 이상 인재에 대한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